네, 안녕하십니까. 캐팅 김상우입니다. 얼마 전에 36사단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 예행 연습 내한 적응 훈련 중에 이등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이 이등병을 일병으로 추서하고 순직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사망한 우리 부모님, 우리 순직한 우리 최일병의 부모님께서는 정말 이거를 원인을 밝히고 싶어 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강했던 우리 아들이 군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분명히 부검을 했고 분명히 사인을 확인했으나 원인 불상으로 나왔습니다. 동사도 아니었고 어떠한 특별한 병도 없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간부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무슨 가혹행위가 있었다. 만약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면은 몸에 멍이 있다라던가 그러한 부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또 없는 것으로 전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아들이 이등병이고 코로나가 격리 해제가 끝났는데 단 이틀 만에 훈련에 참가가 돼서 이등병이라 아프면 아프다 말도 못하고 분명히 어떠한 위력에 의해서 훈련에 참가하게 돼서 사망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등병이라면 만약에 격리가 끝나서 어떠한 간부가 물어봤어도 네 훈련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회사에서도 만약에 내가 코로나가 걸렸고 격리가 해제가 돼서 출근을 했는데 어떠한 업무를 하는데 아프면 쉬어도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또 자존심이 있고 또 남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드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 군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코로나가 격리 해제가 됐다고 해서 온전치 않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100%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코로나 격리자들을 그렇게 격리 이후에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개개인당 정말 한 달 길게는 2달 정말 훈련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 군의 훈련 체계가 또 마비가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복잡한 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일보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만큼 이제 군에서는 투명하게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부대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대대장이었다면 저는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훈련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 친구를 데리고 혹한기 훈련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물어봐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병력 앞에서 하지마 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내가 훈련을 하지마 라고 얘기했다면 수많은 병장이나 상병 선임들이 야 쟤는 왜 훈련 안 해? 코로나 격리 후에 안 한답니다. 나는 그러한 시선 그런 눈초리를 또 줄 것이고 그러면 또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그 친구는 불편한 또 군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군이라는 곳이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이 나보다 더 편하고 내가 힘든데 누군가 편해 보인다면 또 치기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훈련을 재개한 지휘부나 이런 간부들의 잘못인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지금 수사하거나 지금 초점은 마치 부대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 마치 강압적으로 훈련했다라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서 전 좀 우려스러운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혹한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지금 많은 부대에서는 혹한기 훈련을 취소하고 국지도발 훈련을 한다던가 주둔지 훈련을 한다던가 훈련을 축소하고 훈련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심정인데요.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막지 않았죠? 분명히 누군가 우리 군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는데 그럼 백신을 다 멈추고 모든 장병들의 접종을 멈추고 더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가고 그때는 왜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또 접종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이런 걸 보면 또 우리 군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상당히 군인답지 못하고 상당히 뭐랄까요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고 정체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한기 훈련은 혹자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추운 데서 뭐하러 자냐 뭐 추운데 왜 이렇게 훈련을 하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우리 6.25 전쟁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혹한기에 대비를 제대로 못해서 동사하는 인원들이 발생할 정도로 혹한기 훈련은 내가 추위에 적응하는 훈련이 아니라요 추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생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하고 내가 준비하고 미리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어떠한 물품을 준비하고 혹은 다음 훈련에는 그러한 부족했던 분을 다음 훈련에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로 혹한기 훈련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간부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혹한기 훈련을 경험해봐서 추울 때는 이렇더라 장비가 추울 때는 얼어붙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더라 라는 식의 사후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후 대책을 통해서 또 다른 혹한기를 준비하고
더 다음 훈련, 다음 혹한기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이 구시대적이고 잘못된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혹한기 훈련을 멈춤으로 가고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휘 책임을 묻거나 정말 간부가 죄가 없는데 단순히 훈련을 참가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그런 이등병의 신변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만약에 지휘관을 문책하고 책임을 지라고 몰아세우고, 지금 부대는 아마 초토화 됐겠지만요, 뭐 감찰 나와서 서류 검사하고 연통 확인하고 지금 거의 박살이 나고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떠한 지휘관이 과연 훈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번 육군참모총장님께서는 훈련 또 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님께서도 북한에 대비해서 훈련하라, 훈련하는 부대가 돼야 된다, 국방부 장관님, 합참의장님께서도 훈련하는 부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지휘관이 과감하게 훈련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우리는 또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군에 대한 불신이 많을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고 숨겨오려고 했고 제 식구 감싸게 하려고 했던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또 이러한 대참사를 불러오는 것도 있고 대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만든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우리가 과연 순직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잘 되어 있는가, 혹은 군에서 다치거나 장애를 얻거나 하는 친구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보상, 그리고 전혀 군에 온 것을 미련 갖지 않고 군에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주었는가, 그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었는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거기서도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의 가족이 군에서 다치거나 장애를 얻었을 때도 우리 군에서 정말 먹고 사는 거 문제없게, 그리고 치료비가 전혀 문제없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군인이라면 과연 군에서 희생한 것을 막연하게 나쁘게만 생각을 할까요? 근데 우리 군의 모습은 지금까지 다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치료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고, 오히려 군에 와서 다치면 패가망신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조직에서 어떠한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자식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있냐는 거죠. 애초에 우리 군이 이러한 장병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예우에 대해서 순직하거나 전사하거나 혹은 다치거나 혹은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예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군은 이러한 매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좀 더불어서 저는 또 고민이 되는 게, 이러한 전투훈련하는 부대, 이러한 혹한기 훈련이나 전술훈련하는 부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택적 모병제를 채택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전부대에 있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자, 내가 의지가 없이 내가 징병으로 끌려온 병사 10명을 지휘할 것인가, 혹은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군이 좋아서 온 병사 3명을 지휘할 것인가. 자, 지금 병사들이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그 100만 원을 운용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300만 원씩 3명을 운용한다면 과연 지원을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선택적 모병제, 그냥 지금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원해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내 의지에 의해서 최소한 GOP나 수색, 특공 같은 전투 임무를 일선으로 하는 전투부대에서는 이제는 선택적 모병제가 점점 시행이 되고 어떠한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빨리 제시해서 지금 미래의 군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미래를 보는 건지 당장 엄발이 오줌 누기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백에서 일어난 사고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부모님께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할 만큼 힘든 괴로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함에 있어서 물론 부대 내 가혹행위나 부대 내 간부들이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 사고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책임이라면 그러한 처벌이나 그러한 징계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벌어질 파장은 더 큰 것이 몰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무한한 지휘관의 책임을 한 번 더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훈련 중에 순직하신 최일병의 명복을 빌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